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설 연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이라고는 합니다만 물가는 오르는데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서 설이 다가오는 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부가 오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어요. 명절 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제수용품의 할인을 늘렸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840억 원 규모인데 정부 할인율과 업계 자체 할인을 더해서 주요 품목에 대해 60% 이상 소비자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할인 지원 행사가 진행되고 1인당 2에서 3만 원이고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도 2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지류형 사용하시는 분들은 150만 원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요금 혜택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기간 모두 면제되고요. 열차, KTX나 SRT 타고 역귀성하시는 분들은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서민들 주머니 얇아지는데 이런 전책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 돌산 무슬목 관광단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민원해결사 시간에도 관련 내용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지역민들의 찬반 입장이 서로 또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여수시 돌산의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을 추진하는 이 무슬목 관광단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생태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돌산읍 평살이 1538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이 무슬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달 8일까지 공람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아그룹과 여수레저개발 측은 돌산읍 평사리의 옛 무슬목 목장용지 등 119만 3,190제곱미터 부지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6,671억 원을 투자해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968실 규모의 숙박시설, 갤러리와 액티비티 가든 등이 포함된 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당 사업은 지난해 4월 전남도와 여수시 사업자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5월에는 주민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일부 전남도의원이나 여수시의원, 여수지역 주민단체들은 해양생태계 훼손과 수산자원 고갈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5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최근 들어 돌산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난개발로 인한 오폐수 처리 문제나 골프장 조성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또 심각한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업무 협약이나 주민설명회 개최에 앞서 사업 지역인 돌산 주민들과 지역 수산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공사로 인해 환경 훼손이 돌산 해안의 토사 유출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고 또 레저 단지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서식지에 대한 동식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법정 보호종은 공사로 인해 개체수나 행동권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환경관리 계획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사업 부지인 무술목 목장 용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어 이 악취 피해가 심각한 만큼 해당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개발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업의 찬반 입장을 충분하게 듣고 신중하게 사업 추진이 돼야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지난해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가 환영 입장을 내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순천대학교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요? 네, 지난해 순천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었고 순천대학과 순천시의 동반 발전이라는 기대감이 지역에서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순천대학교의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면서 순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지정이 올해 신입생 모집에 즉각 반영되지 않았고 그 원인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학원이 지난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10개 학교 중 정시 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포항공대를 제외한 순천대학교를 포함한 9개 대학의 정시 모집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9개 학교 중 순천대학을 포함한 5개 대학의 정시 모집 지원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컬 대학 지정 학교 중 지원자 수가 감소한 대학은 충북대가 847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강원대가 647명, 순천대학이 430명, 울산대학이 187명 순으로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예, 교육부와 대학이 주재하고 있는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글로컬 대학 지정이 학생 모집에 즉각적인 영향은 주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현상에 대해서 순천대학 측의 입장이 있습니까? 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종로학원은 지역별 특성화 대학 등 대학별로 장기적인 비전을 구체화한 발전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글로컬 대학 지정만으로 수험생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지정 이후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의 감소에 대해 순천대학교 관계자는 올해 정시 모집에 응시한 학생들이 글로컬 대학 지정의 장점을 충분하게 인식할 시간이 부족했고 그래서 응시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해 글로컬 대학 지정 이후 올해부터 지역 특화 산업의 구체적인 연계 모델이 제시되고 대학과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가시화되면 획기적인 대학 발전 비전이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에 그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추대 방식이냐 경선을 통한 선거 방식이냐를 두고 내부 진통을 겪었던 광양 상공회의에서 오늘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했네요. 네, 그동안 4명의 입 후보자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의 추대 방식과 경선 절차를 통한 선거를 하느냐를 두고 이 내부 진통을 벌이던 광양 상공회의소가 오늘 경선 투표 방식으로 제6대 회장을 최종 선출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는 어제 의원 간담회를 열고 기존 추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가려고 했지만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고 오늘 후보 추천과 경선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한 데 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통해 후보 주식회사 거양엔지니어링 우광일 대표를 회장으로 최종 선출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오늘 오전 일반 회원 시운 1명과 특별 회원 3명을 포함한 시운 4명의 회원 중 1명이 기권했고 1명이 불참으로 총 시운 2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김재무 주식회사 GL테크 대표와 남은호 태정종합건설 대표, 우광일 주식회사 거양엔지니어링 대표 등 3명이 표결을 벌여 우광일 대표가 24표로 최대 득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우광일 신임 회장은 전남 공동모금회 98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국제 노타리 3610지구 총재를 역임했는데 앞으로 광양 상공회의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이봉남 순천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예, 두 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봉남 의원님. 네, 신년
신년에 지금 제가 두 번째 방송인 것 같은데요. 신년이 이제 시작이 돼서 각 저희 동에 지역구에 뭐 주민자치회 모임이나 또 통장단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 개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순천시의 계획이나 또 동의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의 계획도 좀 이렇게 제가 약속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이 판소리 한 대목을 배워서 꼭 주민자치회나 주민 모임이 있을 때 한 대목을 내가 기필코 하겠다. 왜 갑자기 판소리예요?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네. 또 문화예술 특히 우리 국악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 동아리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국악 동아리, 국악 동아리. 대금 동아리를 좀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소리나 그러네. 또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의정 활동하면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한 모임에서 짧지만 이렇게 단가라고 있는데요. 네. 소리하기 전에 이렇게 목을 풀어주는 단가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서 제가 음. 올해는 좀 바쁜 시간에서 좀 빼서 단가 한 대목 정도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또 그걸 다음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제 계획도 좀 얘기를 하면서 한 일주일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분들께 호평을 받으면은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도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특집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좀 어디 좀 갔다 왔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또 이것도 첫 경험이더라고요. 5시간짜리 비행기인데 한 3시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네. 의사나 간호사나 응급처치사 있으시면은 승무원에게 연락 좀 주시라고. 왜 무슨 일이 한 있었나요? 분이 그 호흡곤란과 고황장애로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예, 하고 중간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큰일 날 사람들이. 뻔했네. 예. 이제 예전에 그래서 이 생각이 예전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원 때요. 예. 그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응급처치는 좀 배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가 됐나요, 그분은? 착륙 10분 전에 이제 깨어나셔갖고 좀 안정을 취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참 이게 응급 대비라는 것이 진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아놓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비행기 안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분들. 안 계셨어요. 네, 그래서 승무원들이 처치를 하시더라고요. 예. 승무원분들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또 받고 계실 예.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세 가지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린 주제는 지자체 소송전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어요. 최근 여수시와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 간의 공익기부금 약정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지난한 이야기를 좀 여러 번 전해드린 기억도 납니다. 법원이 약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수시에 손을 들어줬는데 아직도 분쟁의 여지가 남아는 있습니다. 소송전이 지속될 경우에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고 최근 순천에서도 소송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자체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이상무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나 사업 중간에는 소송을 걸지 않습니다. 예. 사업 완료 후에 꼭 소송을 걸더라고요. 그 이유가 시가 그 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했으면 이런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을 텐데 그리고 더욱더 아쉬운 것은 사업주는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땐 부당한 행정행위거든요. 근데 본인들한테 이득이 가는 행정행위였거든요. 그런 이득을 받는데도 사업주가 꼭 소송을 걸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기부금 강요위에서 3%를 납부하게 됐다. 예. 이 소송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건데 그 여수에 그 장미 아파트 주택조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본인들 사업 부지가 부족하니까 시유지를 여수시에 때 매각을 해주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줬고 그 조건으로 30억을 여수시가 받았거든요. 그 30억을 일반회계를 이어서 다 시비로 다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 건이 부당한 기부 강요였다. 또 소송을 건 거예요. 예. 이분들은 큰 이득을 봤을 거 아닙니까? 사업 주택조합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런 소송에 휘말리다 보면은 이 관련 공무원들은 정말 밤낮 없이 자료 준비해야 되고 결국은 또 소송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부설 주차장이 완료된 후에 사용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예. 3% 기부 약정도 없었겠죠.
그래서 원칙에 의한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측면도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만든 장학재단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냐 이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 소송에서 적고 그 여수 인재 장학 육성회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다 32억을 납부한 게 맞다. 법원이 이번에 판단을 해줬습니다. 음. 거기에는 여러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여수 학생들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불하는 이런 재단이거든요. 자체적으로 만든 재단이 아니라 예. 있는 재단에다가 돈을 넣는 것이 맞다라는 예, 맞다. 판결이었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 저 좀 알아봤거든요. 예. 그 여수시하고 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결국은 계속 소송전으로 가겠다는 이런 뜻을 비친 것 같더라고요. 업체 측에서요. 예. 그냥 계속 저희들- 간다. 예. 끝까지 간다. 벚꾸라지 같이 이거 끝나면 이거는 이거 뭐 강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들어가고 결국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안 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봉남 의원님 그 뭐 여수 케이블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참 뭐 순천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순천시도 이제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 행정소송은 뭐 여수 순천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가 지금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할 거예요. 작년 뭐 행정사무감사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국가 행정소송 하고 있는 건수가 한 60여 건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여기에는 주로 뭐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로 보면 그 세무 세정 쪽이라든지 토지 정보 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뭐 자벌도와 관련된 지금 민관 이탁사에 대한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당사자들은 어떤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시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행정소송이 저는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 행정소송의 내용들을 보면 처분 취소 소송이라든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많더라고요. 지금 여수 같은 경우도 지금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이렇게 약정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 행정이 관련 법령을 통해서 제대로 협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면 사실 이 소송전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근데 그 여수에서도 그 약정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어떤 그 결과를 좀 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저는 발생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송전이 사실 없으려면 정말 이 법령을 준수해서 올바르게 행정에서 정책과 어떤 그 행정을 추진해야만이 이런 소송이 많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행정 소송을 줄이는 게 필수다. 네. 미리미리 이걸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두 분 공통적으로 주셨고, 물론 이렇게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냐만 뭐 이제 그렇게 좀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려보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다면 행정 소송을 하는 것이 예전과는 좀 달리 요즘에는 많아지는 게 추세라고 한다면. 지자체에는 법무팀을 아예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뭐 보건 영역에서는 뭐 의료원이랄지 보건소에서는 의사분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건별로 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지자체에서 뭐 변호사들에게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문제라고 한다면 법무팀을 아예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되나? 어떻습니까? 순천시에도 법무팀이 지금 진즉부터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법무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요? 우리 이제 기획예산실에 법무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년 전부터 진짜 이제 팀이라고 하는 이렇게 명칭이 없던 때에도 이 법무와 관련해서는 항상 이렇게 담당자들이 있고 네. 이 소송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소송 사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에. 그래서 순천도 이제 고문 변호사가 있고 각 그 총괄적으로는 우리 이제 기획실에서 이 소송 관련된 걸 총괄을 하지만 예.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는 개별과에서 이거 소송전을 지금 준비하고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팀이 있고 또 각 지역에 고문 변호사가 있고 또 변호사도 뭐 3분, 4분 이렇게 선임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사안에 따라서
그 선임된 변호사들의 또 변호 자문을 받아서 법리적으로 해석이 좀 불분명한 것들은 해석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이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준수해서 하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송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당사자들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도 보니까 여수 같은 경우에 약정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사건을 다루기에 좀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 그래서 각하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청구 기간이 도가하거나 또 기판력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은 또 다시 또 다룰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는 법무팀의 우선 또 검토를 받고 추진하는 방법도 행정소송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님 그 최근에는 보면은 뭐 순천시에서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소송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제 교육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소송을 애초에 이제 줄이는 것 발생하면 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법령을 준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뭐 소송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법에 맞는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것이죠. 아까 뭐 의회 법무팀도 말씀해 여수시도 이제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예. 제가 봐서는 이 변호사를 더 늘려야 합니다. 결국은 그 변호사 하는 것은 질의를 통해서 안건을 물어보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또 시에 소속된 변호사는 시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여기다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변호사들을 더 많이 더 고용을 해서 그 법에 대한 그 지식을 또 공무원들한테 좀 확산을 시켜주고, 그리고 소송건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다시 논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만 거기에는 이분들이 별정 6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다 급여를 좀 현실화 시켜주면서 좋은 변호사들 좀 섭외하는 게, 그리고 또 열정적인 또 처음으로 시작하는 변호사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지자체에 많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소송을 좀 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패널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이봉남 순천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패널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수로 갈까요? 이상훈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여수시의회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여수 YMCA 아이쿱 생협 시의회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위원회 활동,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회의 과정을 모니터단이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방송을 보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2023년 하반기 최고의 시의원을 쿤 모닝단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모니터단의 역할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뭐 비슷한 기구가 이제 순천 행위적 모니터 연대가 이제 있고 거기에서 또 뽑힌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이봉남 의원이시고 또 직접 또 본인이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또 굳이 제가 또 이야기 다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 모니터단이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우리 의회 활동을 지켜보고 평가를 하다 보니 의원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예.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회의 참석해서 오늘 뭐 질문할까 뭐 뒤적뒤적 하시다가 이런 형태의 질의에서 일단 회의 참석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준비된 발언, 그리고 좀 질이 높은 발언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안 질의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지적 후에 또 개선 방안도 이야기하시고 뭐 평가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질의도 하시고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몇몇 의원들은 이제 보여주기식, 그분들이 있으면은 과연 저는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 그리고 한 현안에 대해서는 한 번 질의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말끼어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건 결국 본인이 준비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또 현안에서 벗어나는 질문, 뭐 지역구에 편협되게 여수 전체의 숲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이런 질의, 이런 게 이제 많이 좀 개선되고 있고 이분들의 역할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봉남 의원님 실제로도 많이 좀 의식이 됩니까?
그런 활동들이 시민단체들의 활동들이 아,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선출직에다가 공인이잖아요. 그리고 딱히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과 시민들이 사실 이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단이 있다. 우리 의정 활동을 항상 눈여겨 보고 있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실 공부를 더 하게 되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이제 여수에서 지금 쿤 모닝단 제가 이걸 또 기사를 찾아보고 또 관계되신 분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7년 동안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순천은 그 행정사무 감사할 때 그때 맞아요. 이제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되는데 이 여수는 일상적으로 회기 때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의회를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 의회와 의원님들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이 회기 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쿤 모닝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회기 때 발언하고 또 질문하고 뭐 대안 제시하는 거 그 회기 때만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인력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죠. 현장 활동들은 조금 모니터링이 좀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회기를 빠지지 않고 다 하고 또 상반기 때 그 중에서 또 그 잘하신 분들 또 선정해서 발표하고 후반기에도 발표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 긴장을 또 하고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이 지금 현재 모니터단이 그 베스트 의원만 발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 워스트도 있을 거예요. 워스트. 예. 예. 이게 공무원 노조에서 말하는 베스트와 워스트는 틀리거든요. 공무원 노조는 본인들을 힘들게 하는 뭐 결국은 뭐 자료 요구를 많이 한다거나 시정기를 통해서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거나 본인한테 불편하거든요. 결국은 그 대표적인 의원 있잖아요. 송화진 의원. 아마 저도 포함될 것 같은데. 네. 그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이 모니터단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매번 평가를 통해서 본인들하고는 관계 그 제3자로서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하진 의원께서는 이번에 그 잘했다고 해가지고 뽑힌 분 중에 또 한 분 아니세요? 모니터단이랬어요. 모니터단에서. 예, 이건 예. 시민들이 보는 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은 또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거기도 뽑혔다고요. 베스트예요? 아니 힘들게 하는 의원 중에.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니터단에서 워스트 원을도 같이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각성하게 할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발표 안 하게 된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그런데. 저희 때는 그때 워스트 베스트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제가 2년 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아니 뭐 베스트만 하면 됐지만 굳이 뭐 워스트까지 하냐 이렇게 해서 한번 진통이 할 있었던 필요가 걸로 있어요. 알고 제가 있는데.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있었나요? 예, 순천에서 이제 모니터링단에서 네, 한참 전에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베스트 원도 발표했지만 말말말 해가지고 또 워스트 원도 이렇게 발표하고 하면서 이게 좀 점수가 이렇게 상위에 있는 의원들을 발표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또 제안도 있어가지고. 시민의 그러네요. 평가니까 발표해야 한다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수 주제 마무리하고 순천으로 가죠.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광역시죠. 전라남도와 순천시 간의 보조사업 분담 비율에 대해서 작년 그 12월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 보조 사업 기준 보조율을 조정해 달라 이런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의결을 좀 했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지방 보조금법에서 그 광역 시도와 또 지자체 간의 지방 보조금 분담 비율을 조례로 이제 정하게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2022년에 이 보조율을 이렇게 도에서 하는 보조율을 30%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이제 조례를 2022년에 이제 그 제정을 했는데 이 다른 지역에는 30%로 한다라기보다는 뭐 20%에서 또 70%, 100%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담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향 조정되어 있는 광역 지자체가 많습니다. 전남도 말고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6개 광역 지자체가 전부 이제 조례가 지금 제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전남도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지방 보조율이 굉장히 좀 낮다. 그래서 작년 본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한 349개 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이 349개 도비 보조 사업의 사업비가 한 71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170억 정도, 한 24% 정도가 도비로 좀 지원이 되고 있고 거의 한 76%가 순천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제 본예산안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30%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천에 보조되고 있는 건 한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낮은 기준인데 그마저도 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기준 보조율을 30%를 지켜달라.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올려달라. 상향을 좀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좀 의결을 좀 했습니다. 예, 30%가 뭐 지켜지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올리는 것은 전남도의 사정상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 때 한 지역뿐만 아니고 연관된 어떤 그 유사한 어떤 그 규모라든지 규모에. 뭐 예. 이렇게 해서 비교를 쭉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금 전남하고 또 전북이 30%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한 지금 4개 광역시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로 기준 보조율이 최대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0%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100%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률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분야를 좀 뒀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일자리 경제라든지 또 복지 또 뭐 체육활동이라든지 문화에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분야별로 기준을 두면서 여기에 따라서 보조율도 최대 뭐 30%에서 50% 차등을 주는. 예, 차등을 좀 뒀고 전남북은 무조건 30% 고정이에요? 이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보조금 관리 조례가.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관가할 수가 없는 게 행안부에서 사실 이 그 지방경비 부담 규칙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에 관한 준수 여부를 계속 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편성 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시, 광역시에 비해서 도 지역이 기초단체에 많은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 행안부에서 이 국고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지방 경비 부담 규칙을 점검을 했을 때 그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서 도 지역이 굉장히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지금 점검된 내용도 좀 발표가 좀 됐어요. 그게 이제 전남 지역으로 또 해당될 수 있을 예, 것 같다는 전남이 말씀이신 거고. 의외로 조금 비용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많이 좀 전가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그 점검이 좀 된 걸로 알고 여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제 이야기가 또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위에 아까 김영진 순천시 의원께서 하신 말씀 결의안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결국은 도비 12 매칭 사업이 있어서 생색은 도가 내고 굳은 일은 지자체가 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조금도 덜 내려주고 생색을 낼 거면 돈이나 더 주고 생색을 내라 이제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 거군요. 이게 저는 이제 복지 쪽에 많이 해서 복지 예산도 이런 게 있어요. 먼저 가넷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도비 20%, 12, 80%의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다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확정 넷을 내려줍니다. 예. 도비 12%, 12, 88%로 확정해서 사업을 해라. 결국은 도지사도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도에 돈이 없으니 예산이 없으니 시가 8%를 더 부담해라. 이게 확정 넷이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가넷이 확정 넷이 이걸 갖고 악용을 하는 거죠 전남도가. 이런 것을 좀 계속 우리 이봉남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거 좀 하지 말라 전남도가 정확한 보조금을 내려주라 이런 뜻이겠죠. 예, 이봉남 의원께 한 30초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비도 계속 그 일선 지자체에 국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광역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산이 지자체에다가 그 재정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또 광역 지자체 위임 사무가 있긴 합니다.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도비를 좀 많이 좀 내려줘야죠. 많이 내려주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위임 사무가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용 부담을 좀 많이 좀 부담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도나 국가의 재정 요구를 좀 하지만 사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100만 원이 됐든 뭐 얼마라도 도에서 지원 받기를 다들 이제 해주면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 지방 재정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어떤 그 규정에 딱 명시된 그 프로테이지라도 부담을 같이 해주면서 함께 좀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촉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 내용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언더독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이봉남 순천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문화예술이 만나보셨습니까? 네, 배우 유숙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품바 명인이 계세요. 문화 소식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고 이계준 선생님께서 그 40년간 품바 활동을 약 3,000회 정도 공연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왕초 품바의 만호라로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풍자해 왔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품바 정신을 계승하면서 이제 더 젊어진 품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광양 또 순천 여수 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는 있지만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변화를 주듯이 지금까지 고여 있는 전남 연극계에 그 작은 물기를 터주고 싶다 이런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숙주 배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바쇼 대표이자 연극배우 유숙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우 유숙주를 소개한다면 품바로 소개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일단 품바로 활동한 게 꽤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은 저희 스승님이 돌아가셨지만 품바로 계승한 게 그래도 제가 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품바로서 마누라를 알리기도 했고 제가 여수에 남아있는 게 제가 마지막이니까 계승자로서 알릴 수 있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배우의 길을 걸으면서 공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처음 연극이라는 걸 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연극을 사랑했던 건 아니었고 처음엔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었어요. 학교를 가려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일반계 학교를 가니까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동아리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연극과가 있는 거예요. 연극도에 가니까 미술도 할 수 있고요. 분장이라는 화장을 배울 수도 있고 성극이 너무 재밌을 때였거든요. 이제 연극부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을 안 들어갔어요. 집에 안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죠. 이제 연극하지 말아라 하는 시점까지 오게 돼서 이제 반항 아닌 반항심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차라리 저의 공연을 봐주세요 하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 공연을 보시고 이제 엄마 아빠가 손을 들고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때까지 해.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응원해 줄게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공연이었어요. 이제 치매 어머니를 케어하는 엄마의 역할이었어요. 그 공연을 보시고 이제 아버지가 되게 깊은 감명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울면서 그래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면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그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연극에 대한 사랑이 이제 계속된 거죠.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걸 또 관심 있게 보게 됐을 것 같거든요. 배우 연기만 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나는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제 연극인만이 아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이 종합 예술인 장이 열려 있는데 연극인만은 꿈꿀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장을 꺼내놓고 그림을 새로 그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자가 된 거네요. 네, 그러면. 기획자가 된 거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양성하고 싶고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죠. 이제 새로운 친구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가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걸까요? 지역 특색 때문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고 빠져나가는 걸 제 눈으로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지역의 예술을 키우려면 이 친구들 키워가지고 저희가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밖으로 자꾸 이제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 예술인들을 보면 그렇게 계속 양성을 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키울 수 없는 환경이구나를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친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새롭게 이제 커가는 장소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엔터의 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슈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연 단체의 대표가 되셨어요. 네. 근데 그만큼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그런 기획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단체의 장이 되면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연극인들은 가난하다, 예술인들은 가난하다라는 그 개념을 깨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연극뿐만이 아니라 예술인들은 다양한 거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은 다양함인데 왜 자꾸 연극으로만 치우치는지 모르겠거든요. 예술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로 귀결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거를 자꾸 경험하면서 좀 더 멋진 예술인들, 돈을 벌 수 있는 예술인들로 커가야만 여수를 벗어나지 않는 예술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유숙주라는 배우에게 품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TV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 품바와 유숙주가 어떻게 인연이 된 건가요? 이것도 참 희한한데요. 이것도 제가 공연을 하다가 저희 스승님을 만나서 스승님이 저한테 대뜸 너 품바 할래? 라고 하셔서 인사나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대뜸 노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스승님이 이계준 선생님이신 거죠. 할 줄 아는 노래 뭐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트로트를 불렀는데 그래 너 내일부터 연습 나와라 해가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품바를 하게 된 거였어요. 어떤 면을 보고 너는 이제 품바 마누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사롭지 않구나. 너에게서 도라이의 끼를 보았다. 너는 딱 내 마누라 감이었다라고. 그 캐릭터에 따라서 분장을 한다고 하지만 이 품바 캐릭터는 굉장히 많이 망가져야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관객들에게. 네. 처음에 그 잘 받아들여지던가요? 저도 약간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나 봐요. 너무 튀고 싶어서 첫날부터 약간 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선생님보다 튀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깜장을 좀 덜 칠해도 되는데 거의 눈밖에 안 보일 정도로 칠하고 나가서 그 정도로. 선생님 좀 닦고 와라. 네. 넌 좀 귀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칠했니? 네. 선생님과 굉장히 많은 공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승해 나간다는 또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 네. 파노라마처럼 조금 그 시절에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정도 됐나요? 1년 좀 넘었어요. 품바가 저한테 되게 많은 의미를 준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뻐해 줬거든요. 이제 마누라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되게 이뻐해 주시기도 했고 이걸로 봉사도 많이 다니기도 했고 이제 봉사를 다니면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다 보니까 한복을 보면 또 어르신들 엄청 좋아해요. 이쁘다고.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은 즐거움을 내가 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품바라는 게 밖에서는 각설이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품앗이를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품바라는 게. 선생님의 의지를 제가 꺾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이어가 봐야겠다. 이 품바 안에는 그 희노애락이 인생이 맞아요. 다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모토가 거기 딱 들어있거든요. 선생님의 삶이 딱 거기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품바라는 거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더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요즘 삶이 좀 빡빡하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품바로서 재밌게 풍자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 재밌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피아노랑 이제 같이 하는 품바니까요.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 30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까지 재밌게 보는 품바니까요.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연 예술을 한다는 건 어떻게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꼬를 하나 틔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막혀있는 물길이라면 물꼬를 하나 틔워주면 그 막혀있던 물길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새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곡괭이 하나 들고 파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죠. 저 혼자 미친 듯이 파고 있다면 저는 미친놈 소리를 듣겠지만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연 기획자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유숙주 2024년에 기대되는 그런 라이징 스타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친구로 앞으로 어떤 사고를 칠지 더 기대가 되는 친구. 저 친구의 사고에는 뭔가가 있다로 기대가 되는 친구. 네,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